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역사 완성자 유선입니다. 23번째 시간입니다. 선생님들 열심히 함께해 주신 선생님들 제가 응원해드리고 싶고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열매를 잘 거두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본격적인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재 182페이지에 있는 내용부터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자, 1920년대 초가 되면서요. 우리나라에 아주 큰 영향을 주는 사상이 하나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른바 사회주의 사상입니다. 사회주의 사상입니다. 사회주의 사상이 정확히 몇 년도에 들어왔냐라고 이렇게 좀 특정하기는 뭐 설들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1920년대 초, 뭐 한 21, 2년 정도에 들어오지 않았겠냐라고 이제 보는 게 정설로 굳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요. 이 확산 속도가 얼마나 빨랐냐면요. 1925년이 되면서 그 조선 공산당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너무 전국적인 조직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일제는요. 다른 민족주의 운동보다도 이 사회주의 운동에 대해서 더 좀 거부감이나 혹은 위협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탄압하기 위한 법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게 우리가 잘 알려진 1925년도에 치안유지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운동들이 있었고요. 자, 이러한 사회주의 운동에 이제 영향을 주었었던 건 뭐냐면 지금까지 노동자들이 너무나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고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서 어떤 운동들, 특히 이 노동운동이라든가 소작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많았던 게 바로 이러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농민운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노동자 운동. 에 이제 영향을 주게 되었었겠죠. 그래서 이제 농민 운동으로 나가면서 이 사회주의에서 영향 주면서 등장했던 게 뭐냐면 소작쟁이 같은 게 있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노동자에게 영향을 주었던 게 뭐냐면 그 노동쟁이 같은 게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농민운동의 이 소작쟁이 중에서는 암태도 소작쟁이 이런 게 유명하고요. 자, 노동쟁이 중에서는 1929년도 원산 노동자 총파업 이러한 것들이 좀 이제 영향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에만 영향을 사실 줬던 건 아니고요. 결국엔 사회주의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나왔었던 게 신간회 같은 단체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신간회의 자매 단체격인 뭐 어떤 단체요? 여성 단체 그런 뭐 근우회라든가요. 뿐만 아니라 당시에 천도교 계열에서도 이제 영향을 주게 되면서 소년운동, 청년운동 같은 것을 이제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하나 나왔던 단체, 사회적인 그런 이제 개혁 그 운동이었었던 형평운동 이런 것들도 나오게 되는 게 다 이러한 일맥상통한 그 흐름 가운데서 등장한다라는 거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되셨죠? 본격적인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쌤들 교재 183페이지고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회 41번 문제입니다. 봤더니요.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 농민 노동운동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요. 암태도 소작쟁이라고 나와 있고요. 원산 총파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딱 보니까 1번이 그냥 손짓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 정답이네요. 그렇죠. 이게 분명히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았었다라는 거 봐주시면 좋겠고요. 2번입니다. 토지조사 사업의 배경이 되었다. 토지조사 사업은 19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거든요. 이것과는 관련이 없고요. 3번입니다. 회사령이 제정되는 계기가 되었다. 회사령 제정은 1910년입니다. 자, 4번입니다. 형평운동이 실패하는 원인이 되었다? 아니요. 형평운동의 실패랑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고요. 5번입니다. 치안유지법이 폐지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운동에 의해서 이게 폐지되었다고요? 선후관계가 맞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보면요. 14회 45번 문제인데요. 다음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봤더니요. 여성에 대한 사회적 법률적 일체의 차별 철폐, 일체 봉건적인 인습과 미신 타파, 조혼 방지 및 결혼의 자유, 부인 및 소년공의 위험 노동 및 야업 폐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여성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 등장했던 것. 여기 보니까 근우라고 딱 이제 써져 있네요. 무슨 단체입니까? 신간의 자매 단체로 알려져 있는 이 근우회라고 할 수 있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비밀 결사로 활동하였다. 비밀 결사 단체의 대표적인 것은 신민회 같은 단체가 이제 비밀 결사 단체였고요. 근우회는 공식적인 합법적인 단체였었습니다. 문제될 거 없고요. 2번입니다. 신간회와 연계하여 활동하였던 게 바로 이 근우회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고요. 3번입니다.
천도교의 산하단체로 출발하였다라고 나오는데요. 천도교의 산하단체는 뭐 천도교 소년회나 천도교 뭐 청년회 이런 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요. 4번입니다.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전개한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5번요. 60만 세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었다. 60만 세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지 않았습니다. 근거가 뭐냐면요. 60만 세 운동이 1926년에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 근우회예요. 신간회가 27년도에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 근우회랑도 요 보기를 자주 써 먹으시는데 그 이제 출제자들이요. 그 요거는 사실은 신간회랑도 많이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1926년도에 60만 세 운동, 1927년도에 신민회, 근우회 이런 식으로 이제 가니까요.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고요. 자, 포스터로도 이러한 문제 패턴이 참 잘 나오거든요. 23회 40번 문제인데요. 다음 상황에서 전개된 사회운동에 대한 자료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왔습니다. 자, 보면 신분은 법적으로 사라졌으나 언제 사라졌죠? 1894년 1차 가보개혁대입니다.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일제강점기에도 여전하였다. 조선총독부는 백작의 호적에 도한이라고 기록하여 제도적 차별을 존속시켰다. 그래서 호적 위에 빨간 점을 이렇게 찍어놨었대요. 이게 바로 도한이라는 증거였답니다. 백정의 자녀들은 학교 입학이나 취직 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차별과 멸시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아니 법적인 이 신분제는 사라졌는데 사라진 지 30년이 가까이 지났는데요. 아직까지 사회적으로는 이렇게 존속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그들은 저항했던 것이죠. 그 포스터 뭐겠습니까? 그렇죠. 형평사 대회 포스터. 형평운동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린이날 포스터 우리가 지난 강의도 살펴봤던 것이겠죠. 천도교 소년회나 이런 데랑 관련이 있고요. 내선일체 포스터는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제가 1930년대 후반부터 주장했었던 민족 말살 통치의 그런 이제 포스터라고 할 수 있겠고요. 내선이란 게 뭡니까? 내지인과 조선인은 하나의 몸이다라는 거거든요. 내지인은 일본인, 선인은 조선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자, 4번입니다. 분아로드 운동 기사. 이거는 동아일보에서 주장했었던 문맹 퇴치 운동의 일환이었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애국공채. 애국공채 어디랑 관련 있죠? 예,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발행했었던 그 공채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장 한번 넘어가면서 한번 볼까요? 이제는 의열투쟁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은 쌤들도 그러실 거예요. 저도 사실 그랬는데요. 우리가 의열투쟁하면 한인 애국단만 합니다. 봉봉 브라더스, 이봉창, 윤봉길. 사실은 뭐 이 두 분의 그 행위를 제가 뭐 깎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너무나 훌륭하셨고 너무나 대단한 일을 해내셨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여기 균형이 좀 맞춰졌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한 것에 비해서 우리나라 독립운동 중에서 참 많이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의열투쟁입니다. 의열단 활동이었습니다. 의열단은요, 1919년 열혈청년 13인들이 만주에서 맹세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써 저런 나머지 있는 거기 보면 그렇잖아요. 종종 이 의열투쟁을 얘기할 때 저도 학생들한테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습니다. 선생님, 알카에다의 테러와 우리나라의 의열투쟁이 다른 게 뭡니까?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그들은 민간인을 수도 없이 죽이게 됩니다. 알카에다 같은 경우는. 9.11 폭파 같은 경우를 보면, 9.11 테러 같은 경우를 보면 거기에 그 쌍둥이 빌딩을 거기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죽잖아요. 근데 거기 암살이란 영화에서 보면 거기 조진웅 씨가 묻잖아요. 속사포가 누구한테 묻습니까? 그 김원봉 선생한테 묻잖아요. 뭐라고 묻습니까? 저기요. 어쩔 수 없을 경우엔 민간인 죽여도 됩니까? 안 돼. 저기 근데 어쩔 수 없어. 안 돼. 우리 총알에도 눈이 있다라고 생각합시다. 이게 참 영화 잘 만들었어요. 거기에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냥 단적으로 그냥 뭐 안 돼라고 하는 거지만 결국엔 그거 자체가 의열투쟁과 테러리즘을 비교해주는, 분리해주는 가장 큰 차이입니다. 민간인은 죽여서 안 된다. 그러면 일본인은 죽여서 안 됩니까? 일반 일본인은 죽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나쁜 여기에 여기는 일본의 군부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우리가 테러를 암살을 가할 수 있는 거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열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일본의 민간인들도 거기 보면 그 영화에서 그 김혜숙 씨를 도와주는 그 분들 나오시잖아요. 예, 그분께서 나는 일본 놈입니다. 그렇지만 조선의 독립 환영합니다. 우리 김 여사 10년째 모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모습 보더라도 그런 것은 좀 반드시 구분해 두셔야 된다라는 것들. 그런데 이 의열투쟁에서요,
나오는 그 분들을 한번 해보면 뭐 나석주라든가 김상욱 이런 분들은요 그 하나하나 자체가 정말로 다 드라마입니다. 영화 한 편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분들인데요. 대표적인 사람 분 바로 이 김상욱 열사입니다. 김상욱 열사는 종로경찰서 폭파하시거든요. 딱 가는데 이 분을 한 번 잡기 위해서요. 당시에 일제 경찰 2,000명이 투여됩니다. 막 들어와요. 2,000명이 투여되는데 숨어 있다가 딱 한 발을 남겨놨대요. 마지막 한 발을 빡 쏘시고 잡히면 또 뭐 잘못하면 동료를 불 수도 있고 막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하셨던 대표적인 분이고 나석주 그래서 뭐 동양 척식 주식회사에 이제 폭탄 투척하셨던 정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런 이제 그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열단 어디요? 의열단과 관련돼 있다라는 거. 참고로 이 의열단에 그 함께 있었던 분들은요. 처음에 13명으로 이제 시작되게 되는데요. 단 한 명도 변절하지 않은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입니다. 60만세 운동을 계획하였다. 60만세 운동 계획과 의열단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니은입니다. 기관지인 만세보를 발행하였다. 만세보는 이제 천도교에서 발행한 것이겠죠. 의열단과 관련 없고요. 디귿입니다. 김원봉이 만주에서 조직하였다. 맞죠? 리을입니다.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하였다. 조선혁명선언은 뭐냐면 이들이 사실은 젊은 그 혈기로 만들어서 딱 들어왔는데 사실 본격적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해서 당시 우리나라 최고의 이 명필가 누굴 찾아갑니까? 단지 신채호 선생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희가 이렇게 해서 단체를 했는데 저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 자리에서 딱 글을 이제 써주셨던 게 바로 이 조선혁명선언, 의열단 선언문이라고도 합니다. 가 관련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이제 가면 될 것 같은데요. 말 나온 김에 이 김원봉 선생에 대해서 그 누굽니까? 조승우 씨가 연기를 참 잘했었죠. 그 영화에서. 근데 사실은 이게 김원봉 선생의 말로가 어떤지 아십니까? 그냥 그게 나왔으면 정말로 저는 김원봉 선생만 생각하면 저는 눈물이 나요. 사실 김원봉 선생은 사회주의자랑 연대하게 했지만 사회주의자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그 드라마에서 나오죠. 그 김구 선생의 현상금은 5만 원이었는데 김원봉 선생의 현상금은 8만 원입니다. 그만큼 일제가 가장 잡고 싶어 했던 1순위 김원봉이었었는데요. 단 한 번도 일제에 체포되지 않았었대요. 독립운동을 30년 넘게 하면서.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 국내 해방된 조국을 맞이해서 국내에 들어오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친일 경찰 노덕술한테 잡혀가서 며칠간 고문을 당하고 나옵니다. 그러고 나선 북으로 올라가시죠. 48년도 남북협상 때 북에 올라가셔서 북에 이제 남아 계셨기 때문에 사실 남한에서는 그 역사적 평가가 좀 약간 되게 박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무장투쟁을 얘기할 때 과연 약산 김원봉을 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한 번 정도 선생님도 한번 알아두신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었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죠. 다음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한 단체로 옳은 것은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이다. 우리는 민중 속으로 가서 민중과 손을 맞잡아 끊임없는 폭력으로서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 생활에 불합리한 일체의 제도를 개조하여 인류로서 인류를 압박하지 못하며 사회로서 사회를 박탈하지 못하는 이상적 조선을 건설할지어다. 글 자체가 정말로 명필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 이게 뭡니까? 이러한 지침을 하고 있었던 단체 역시 의열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답은 뭐 그냥 의열단이라고 써 있습니다. 신민회 언제 만들어진 거죠? 1907년에 비밀 결사로 공화정을 주장하면서 나오게 되었었던 단체라는 거. 애국개몽운동의 일환이었었지만 결국에는 그 단점이었었던 무장 독립을 주장하는 그런 단체이기도 했다라는 거 봐주시면 좋겠고요. 대한광복회 박상진이 중심에서 1915년에 국내에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4번입니다. 한국독립군 해서 나오는데 한국독립군은 이제 한중연합작전을 펼쳤었던 그런 이제 30년대 초에 그런 이제 한중연합작전 펼쳤던 장체고요. 한인애국단 바로 그 다음에도 나오게 될 텐데 한인애국단 언제 만들어진 걸로 알려지냐면 이게 뭐 1926년에 만들었다, 31년에 만들었다. 초기에는 좀 약간 그 설왕설래 했었어요. 1931년에 만들어진 게 지금은 정설로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백범 김구 선생께서 당시에 우리나라의 그런 독립운동에 다시 한번 불씨를 던지기 위해서 만들었던 의열투쟁단체 한인애국단입니다. 바로 다음 문제 보시면 한인애국단에 대해서 나오게 되죠. 한인애국단에 대해서 이제 나온다라면 일단은 대표적인 인물 딱 두 분 계십니다. 누굽니까? 봉창, 이봉창, 그 다음에 봉길, 윤봉길. 그래서 뭔가 이 당시에 독립운동 하려면 뭔가 이 봉이 들어가야 되나 봐요. 이 봉만 있는 게 아니라 김원봉, 그 다음에 양세봉, 그 다음에 김두봉 뭐 이런 봉들이 꽤 좀 많이 계십니다. 어쨌든 이 이봉창 열사는요
일본의 경찰서 앞에서 일본 일왕에게 폭탄을 투척합니다. 이거 자체도 참 대단한 일이었죠. 그런데 이게 사실 안타깝게도 그 마차 자체를 다 이제 폭파시키지 못하고요. 바퀴가 조금 이제 깨지는 정도로 이제 끝나게 돼요. 그런데 이때 상해에 있는 상해일보에서 뭐라고 이제 신문을 실냐면 조선 청년 한 명이 일왕에게 폭탄을 던졌지만 안타깝게도 가운데 맞추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요. 일본이 흥분합니다. 뭐? 우리 지금 천황이 지금 저렇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하면서요. 상하이를 침공해요. 이게 상해사변입니다. 근데 상해사변에서 누가 이깁니까? 일본이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나서 그 대승 축하연을 또 열었어요. 그런데 그 축하연 열 때 찾아가신 분이 이분입니다. 몇몇 다른 데서는 도시락 폭탄 자꾸 얘기하는데요. 도시락 폭탄 아니었습니다. 물병 폭탄이었습니다. 이 끈이 달린 물병을 찾아가서 하게 되는데 당시에 거기 보시면 당시에 그러니까 그 일본 전쟁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시라카와 육군 대장 죽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미주리오에서 항복문서 사인하게 되는 그 시케미츠 분이 그때 다리를 하나 잃게 되거든요. 그것도 역시 윤봉길 의사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윤봉길 의사의 그냥 뭐 거기 몇 명 죽이고 끝냈구나라가 아니라 이 모습을 보고요, 당시에 중국 최고 실력자였었던 장제스가요 엄청나게 흥분한대요. 아니 뭐야? 아니 우리 중국인 100만이 하지 못한 일은 저 변방의 나라 조선의 청년이 한 명 했다고? 이거 누가 했어? 해갖고요 이 일을요 김구를 직접 부른다는 거 아닙니까? 김구선생님 불러가지고요 당신이 했냐? 이 일을 다 했냐?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하니까 박수를 한 2시간 치고요. 와, 조선 짱이다. 중국인들은 하지 못한 일을 어떻게 그렇게 해낼 수 있냐? 당신들은 이제 최고다. 내가 앞으로 당신들이 하고자 하는 독립운동에 대해서 병력적인 지원, 자금적인 지원 내가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독립운동의 또 하나의 계기를 맞게 됐던 게 바로 윤봉길 의사의 그런 훈커공원의 의거였었다라는 거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봐주시면요. 상하이에서 국민대표회의를 개최하였었다라는 관련 없고요. 2번입니다. 김원봉, 윤세도 등의 의열단을 결성했던 건 1919년입니다. 요거는 193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3번입니다. 일본군의 보복으로 간도 참변이 발생했다. 간도 참변은 1920년이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의 통합을 추진했었던 건 1920년대 중반이고요. 5번이 정답이겠죠. 중국 국민당 정부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지원. 왜요? 이 윤봉길 의사의 의거 나타나게 되면서 이런 모습 보여줬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정답 5번이었고요. 자, 이제는 우리나라 임시정부는요, 상하이에서 시작돼서 사실은 여러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해 다녔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 본토를 공격해 오면서 그렇게 됐었는데요. 1940년에 충칭에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제 중국의 내륙 지역이었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부대를 하나 만들어지는데 그게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한국 광복군이 되겠습니다. 1940년에 조직되었습니다. 여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에 정부가 공포한 군사조직법에 의거하여 중국 영토 내에서 가를 조직하고 나와 있습니다. 1940년에 만들어진 바로 그 가 뭐겠습니까? 한국 광복군이 되겠죠. 자, 그럼 이 가에 들어갈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보니까요. 양세봉을 중심으로 조직되었었다라고 나오는데요. 양세봉 장군이 이끌었었던 그 전투는요. 조선혁명군이 되겠습니다. 조선혁명군과 관련 없고요. 2번입니다. 청산리에서 일본군을 크게 격파했었다. 이거 뭐죠? 청산리 대첩이죠. 주요 부대 뭐였습니까? 북로군정서군. 김전인 장군의 북로군정서군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유시 참변으로 세력이 크게 약화되었었다라는 관련 없죠. 자유시 참변은 1921년이니까요. 자, 4번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팔로군과 연합작전을 전개했었다. 이건 조선의용군이 되겠습니다. 요 파트가 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군대 이름이 다 너무너무 다 비슷하죠. 어쨌든 그래서 그렇습니다. 한번 강의를 한번 쭉 들으시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5번입니다. 연합국의 지원을 받아 국내 진공작전을 전개했었던 게 한국광복군이 되겠습니다. 정답 5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이 1940년대 무장투쟁에 대해 주요 활동을 알려주세요라고 하는데 옳은 답변 한번 찾아가 봅시다. 갑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한국광복군 1940년이니까 40년대라고 할 수 있겠죠. 맞고요. 을입니다. 북로군정서를 중심으로 청산리 전투에서 승리했다. 청산리 전투 1920년이라고요. 해당되지 않고요. 병입니다. 조선 독립동맹은 중국 공산당과 연합하여 대일 항전을 전개하였다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사실은 우리는 한국 광복군만 있었던 걸로 아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렸던 게 있었죠. 이 우한이라는 지역에서 1938년도에 만들어진 조직이 하나 있었어요.
중국 관내 우리나라 최초의 조직이었었는데 어떤 조직이냐면 조선의용대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의용대라는 조직이 좀 있다가 여기 내륙 지역에 1940년에 만들어진 단체가 여기에 나오는 한국광복군이에요. 근데 이 조직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고요. 여기에 이제 사회주의계와 또 민족주의계가 또 이제 좀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선의용대가 한국광복군에 편입해 들어가기도 하고 또 남은 세력은 더 북으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편입이 되는 게 42년도고요. 1942년도고 42년도에 올라가서 만든 조직이 뭐냐면 조선의용군입니다. 42년도에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조선의용대는 없어진 거니까 42년 이후에는 북쪽에는 조선의용군, 남쪽에는 중국 내에서요. 이제 그 내륙 쪽에는 한국광복군이 있었던 것인데요. 여기에 있었던 이 조선의용군과 관련되는 게 이 조선 독립동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은 맞는 보기가 되겠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정은요. 신흥무관학교를 세워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신흥무관학교는요. 1911년 신흥강습소에 시작해서 1919년 신흥무관학교로 이름이 이제 개칭되었던 것이죠. 1910년대의 내용입니다. 옳지 않죠. 정답은 갑과 병 몇 번입니까? 2번 이렇게 이제 찾아가 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한번 보고 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13회 49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의 단체에서 활동한 인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르랍니다. 자, 봤더니 광복군은 우리 중국의 항일 작전 기간에 본회에 직할 예속하여 참모총장의 장악을 운영함 이렇게 나왔는데요. 행동준승 구계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행동준승 구계항과 관련되는 게 역시 한국광복군이에요. 한국광복군에 있는 그러면 그 이제 지도자들 찾으면 되겠죠. 자, 이동희는요 대한독립의회를 대한국민의회 연해주에서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총리이긴 했지만 이 한국광복군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니은요. 이범석 장군 대표적으로 한국광복군에 관련된 분이고 지청청 장군 지대장으로 유명하셨죠. 홍범도 장군은 사실 한국광복군에 참여하지는 못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중국에 계시다 연해주 지역에 계시다가요. 당시 러시아가 소련이 일본이 이제는 이쪽을 공격해 올 것 같으니까 당시에 연해주 지역에 있었던 우리나라 동포들을요 중앙아시아로 강제로 이주시켜 버리거든요. 그래서 뭐 카자흐스탄인가 우즈베키스탄인가 이쪽으로 이제 가서 살게 하시는데요. 홍범도 장군은 거기서 이제 가십니다. 그래서 말년에 뭐 하셨냐면 거기서요 극장 수의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 안타까운 그 얘기가 전해지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의 신경을 울렸던 그런 이제 안타까운 모습이죠. 어쨌든 한국광복군과는 참여하시지는 못하셨었다라는 거. 홍범도 장군 나올 만한 전투 뭐 있었죠? 봉오동 전투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정답 3번 이렇게 찾아가 주시면 되겠다라는 거 되셨죠? 좋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역사의 발자취를 조금씩이라도 느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꼭 한번 복습해 주시고 문제 한번 풀어보신 다음에 다음 강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칠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완!